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기빨리십니까? 혹은 사람 만나는 게 지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안 그런 성격이었는데 나이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사람 만나는 게 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는 당연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활동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막 왔을 때 중학교 당시인데 미국 오니까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 한국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외롭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스스로도 이젠 사람 많은 게 싫다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 미국이 어쨌든 간에 대도시에 계셔도 예,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죠. 예, 중국 가면 더 많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 사람 많은 게 예전에는 참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 많은 게 기빨린다는 표현하죠. 예, 저는 서울에 가 있으면 하루 종일 갑갑해요. 백화점을 가든 지하철을 타든 뭐 어딜 가든 간에 와, 숨이 탁탁 막힙니다. 예, 사람들 많은데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도 주말에는 안 나갑니다. 주말에는 보편적으로 안 나가고 집에 있고 혹은 뭐 가족들끼리 식사나 하고 주중에 많이 나갑니다. 예, 주중에 가면 너무 좋아요. 특히 지방 도시의 백화점 같은 데 주중에 가면 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나는 왜 사람 만나는 게 싫어할까? 이게 좀 고민되시는 분들, 뭐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신 분들, 오늘 같이 이야기나 나누고자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한테 얻는 상처가 심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 와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한국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불친절하고 딱딱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제가 든 생각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와서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고 또 미국 회사에서 어디도 올라갈 수 없는 글라스 실링이라는 게 있죠. 유리의 벽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회사를 좀 다니다가 꽤 이른 나이부터 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예, 광고 만드는 프로덕션을 했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한 28, 예, 이 나이에 15명의 직원을 두고 그 어린 친구가 우리 큰아들보다 지금 어린 나이에 우리 큰애한테 그 얘기해줘. 아빠가 네 나이 때는 15명의 직원이 있었어. 그러면 와, 그러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좀 외골수의 성격이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까탈스럽고 꼼꼼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또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인생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비즈니스 할 때는 어디도 눈도 감아줘야 되고 무난무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했냐. 내가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잘해주면 난 잘 될 것이다. 당연히 너무나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인생 오래 살아보시는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 다 아시죠? 예,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아니 세상에 음식 잘하고 그다음에 음식 맛있으면 다 잘 된다? 그렇게 쉬우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음식만 맛있게 하면 다 돈 버는데. 내가 저같이 광고 만든 사람이 광고만 잘 만들면 돈 번다? 그렇게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뭐에 탑이 돼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요. 운도 섞여 있는 거고. 지금 이 나이 돼 보니까 운도 한몫하는 거고. 진짜 그 운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운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같이 주식이 막 올라갈 당시에 주식이야 뭐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이 해도 다 돈 벌걸요. 예. 근데 주식이 막 꼬라박히는 막 리세션 이런 시대는 아무리 날고 길고 막 그래도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비즈니스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특화되지 않은 사람인데 특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예, 그건 제가 느껴요.
그래서 LA 같은 데도 식당 같은 데 하면 진짜 친절한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시던 일을 미국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한국에서 식당 하시던 분들은 미국 와서 식당 하시고, 한국에서 슈퍼 하시던 분들은 미국 와서 또 슈퍼 하시고, 한국에서 또 장의사 하시던 분이 또 미국 와서 장의사 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던 일을 갖다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오시면서 여행 자유화되면서 미국에 많이 오시면서 그냥 남들 비즈니스 하니까 비즈니스하고 좋은 차 타고 집 마련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월급쟁이라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비즈니스를 차립니다. 잘 되신 분도 있죠. 근데 또 비즈니스에 특화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좀 문제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느 곳에 가면 참 이런 분이 비즈니스 하실 수 있을까? 뭐 나중에 보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문 닫아요. 그리고 또 서빙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느낌이 떠가요. 내가 여기서 당신한테 서빙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미국 왔으니까 당신한테 서빙하는 거지. 딱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 있고, 서빙을 하셔도 밥을 먹는 내내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TV라도 더 나가죠. 확실히 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동네 식당 하는 분은 그냥 계속 식당을 하시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식당 하다 보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식당을 하시던 분이 있고, 동네 슈퍼 하시면 슈퍼만 하신 분이 있고, 포목점 하면 포목점 하시는 분만 있고,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 가면 다들 전문가였어요. 예, 그 분야의 전문가고 또 다들 친절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요즘에 한국이 미국 같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딱 보니까 이제 우선 젊은 사람들 MZ부터 좀 얘기할게요. 뭐 그들이 나쁘다는 것보다 MZ가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같은 걸 못 이기니까 그냥 자기 비즈니스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사에서는 자기 상사 몇 명의 비율만 맞추면 되는데 사회 나가면 모든 손님, 몇천 명의 손님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회사에서 상사가 10명도 안 되지만 사회에 나가서 내 비즈니스 하면 내 상사가 몇천 명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나이 들은 사람들도 회사에만 있던 분들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거 자체를 우선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내 비즈니스 하는 순간 나는 제일 꼬봉이고 우리 가게 일하는 직원보다 내가 더 꼬봉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손님들은 내 상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 비즈니스 차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은 그냥 부모한테 그냥 대학 나와서 취직 안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디 가서 시덥잖은데 취직해봤자 창피하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취직 못하고 있다가 그냥 부모가 나 카페 차려줘. 그럼 카페 차립니다. 한국에 그게 참 커요. 카페를 차리면 또 어디서 본 거 있어갖고 카페는 또 이쁘게 꾸며요. 부모한테 또 매덕돈 받아갖고 카페는 이쁘게 꾸미는데 꾸며놓고 처음에는 잘 됩니다. 예, 또 젊은 친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다 광고도 열심히 하고 그럼 또 인스타그램 또 사진 찍는다고 또 젊은 애들이 많이 와요. 다 와갖고 결국은 사진 찍고 몇 달 지나면 지겨우니까 사진 찍을 만큼 다 찍었으니까 안 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인테리어 또 바꿔요? 또 1억씩 들어가면서 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문을 닫습니다. 카페도 처음에 할 때는 뭐 자기가 뭐 원두도 직접 볶는다고 원두 볶는 기계도 사놓고 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원두도 안 볶아. 다 갖고 온 거 원두 볶아놓은 거 갖고 와서 그래 커피 뽑아줘요. 특별한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 모르죠. 예, 제가 뭐 이렇게 커피를 찾아 마실 정도는 아니니까 한국도 바리스타 진짜 잘하는 데 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커피가 있겠죠. 근데 감동을 받을 만한 커피는 한국에서 제가 못 먹어봤어요. 저도 중간중간에 무슨 카페 같은 데 가고 좀 인테리어 잘해놓은 카페도 가보고 했지만 감동을 느낄 만한 카페에서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예, 진짜 커피 잘하는 데 가면 이야 진짜 커피 잘 뽑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라스베가스도 있어요. 마더시 커피라고. 예, 거기 가면 커피 자체가 다릅니다. 야 직접 로스팅하고 커피를 뽑으면 이렇게 맛있구나.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에스프레소 뽑아 먹는 것도 거기서 원두 볶은 걸 사와요. 예, 마더십에서. 비싸요. 한 봉지에 20불합니다. 다른 데 그냥 스타벅스 거 원두 같은 건 10불어치인데 거긴 20불이에요. 2배인데. 2배도 거기서 커피 사 먹는 것보다 싸잖아요. 제가 뽑아 먹으면. 예, 거기서 사 먹으면 거기 커피 맛만큼 못해도 거기 커피 맛에 90%는 쫓아가겠죠. 왜? 그냥 볶아 놓은 거 자체가 예술이니까. 근데 뭐 LA도 뭐 베니스 비치 근처에 뭐 커피 잘하는 집도 있고 웨스트 홀리우드에서 잘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진짜 커피가 이게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데가 있는데 물론 한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미쳐갖고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서울 강남 같은 데 있겠죠. 예, 이런 또 평택 같은 데보다는 아직까지는 한국에 다니면서 서울에서도 커피를 마셔보고 뭐 부산도 마셔보고 이거 평택도 많이 마셔보고 하지만 커피 하나만으로 승부를 볼 정도로 맛있게 한다 하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럼 커피숍 이렇게 많은데 망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짝 잘 돼.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 근데 그 인테리어 특이하니까 애들이 좀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킨집 많습니다. 치킨집은 이제 회사에서 흔히 뭐 명퇴, 회사에서 뭐 밀려나가고,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차립니다. 요즘에 보니까 동네 가게도 그 12시간씩 일하고 막 이런 식당에서 힘든 일은 뭐 당근 같은 데 보면 구인 광고 보면 300만 원, 350만 원 줘요. 그럼 부부가 일하면 얼마죠? 뭐 7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평택에서 7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이에요. 예,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왜 부부가 그렇게 따로 일하면 7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라는 생각하잖아요. 네. 첫 번째, 취직이 힘들어요. 두 번째, 그렇게 힘든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예서 한 50대, 이런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취직할 수 있을까? 주방 보조, 아니면 식당, 뭐, 식당도 젊은 사람 오는 식당 말고 무슨 뭐 국밥집, 뭐, 이런데, 서빙 하는 데인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인데 노골대라는 감자탕 집이 있는데 장사 잘 돼요. 예, 이 동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예, 이 근처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본 곳도 몇십 개가 돼요. 맛도 있어. 노골대에 딱 붙어 있는데,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는 건 350만 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시프트는 300만 원. 예,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악 물고 돈 벌면 700만 원 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평택에서는 부부가 300만 원만 있어도 잘 살아요. 그러면 4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5천만 원 모으잖아요. 10년이면 예, 5억도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나이 드는 사람도 취직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워낙 힘든 일이니까. 안 하던 사람은 못 해요. 그래서 그나마 치킨집 차립니다. 그러면 치킨집이 장사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집들은 치킨집이 부부가 같이 일해서 500만 원 못 벌어요. 3, 400만 원 벌어요. 한 사람 인건비 갖고 못 벌어. 근데 치킨집을 해. 근데 왜 그러냐? 혼자서 못 하거든. 그러니까 부부가 일해. 근데 부부가 따로따로 나가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이렇게 일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둘이 나가서 따로 일하면 700만 원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거야. 그건 솔직히 미국도 마찬가지야.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도 진짜 이악 물고 돈 벌겠다 그러면 진짜 일 끝나고 우버 뛰고 진짜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니 뭐 미국에서 돈 벌기 시작한 부부가 15,000불을 못 버나? 예, 벌지. 당연히. 한국 돈 2천만 원 넘는데 못 벌나? 벌어요. 미국도. LA 같은데 저는 15,000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악 물고 하면. 예. 근데 그렇게 못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꼭 미국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 진짜 다 망했어. 알래스카 가서 진짜 이악 물고 돈 쓸 데도 없는 데서 돈 벌어봐. 알래스카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거 1년에 5만 불, 6만 불 못 모으나? 모아요. 10만 불도 모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약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한국 와서 보면 식당이 옛날부터 하던 식당, 예, 이런 데는 그냥 사장님들이 뻔해요. 이 안정리 좀 시골 쪽, 예, 여기 보면 단골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가면 누구지? 좀 뻘쭘해. 오래된 식당들은. 근데 좀 말 좀 걸고 이사 왔어요. 그러면 잘해주십니다. 예, 그때부터는 잘해주세요. 보편적으로 이제 부부가 하시는 식당, 예, 얼마 전에도 예, 부부가 하시는 식당 갔는데 남편분이 요리를 하시고 부인분이 서빙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데 좀 특성이 있죠. 예, 한국 옛날 아버지 스타일. 예. 아마 그 사장님의 연배가 저보다 한 10대 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부 전체가 우리 부부보다 한 10대 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버님들 말이 없으잖아요. 그냥 일만 묵묵히 하시고. 아버님은 이제 손님 와도 어서 오세요 소리도 제대로 크게 못 하시는데 어머님은 사근사근하게 하십니다. 예. 그런 데가 있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사장님은 이거 누가 봐도 회사에 일하다가 딱 나오는 거야, 각이. 그냥 퇴직금 받아갖고 차린 겁니다. 사람 눈 맞추는 거 싫어해요. 사장이 어서 오세요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서빙하는데 직원도 사장이 안 하니까 어서 오세요 소리를 안 합니다.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소리를 안 해요. 잘 될까? 그건 안 되죠. 뭐 백종원 씨 작년에 논란이 많았지만 제가 백종원 씨 옛날에 사람들 프랜차이즈 영업주들 교육시키는데 한 가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백종원 씨가. 사장이 90도로 인사해야지요. 그래야지 직원이 한 60도만 인사도 잘하는 거요. 예,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장이 꾸벅꾸벅 인사를 해야지 직원도 인사하지. 사장이 인사 안 하면 직원 인사 안 해요. 나는 인사 안 하면서 직원이 인사하는 거 바란다? 그러면 망해요. 예, 그러면서 박정호 씨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사장이 90도 각도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도 같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는 신용이라도 하다가도 하게 돼요. 사장이 안 하면 안 해도 된 줄 알고 안 해요. 제가 그 집 딱 한 번 갔는데 정nem이 똑 떨어졌어요. 들어갔는데 왔냐 왔는지 안 났는지
그냥 돈 내는 것도 테이블에서 낼 수 있게 되는데 테이블에서 바로 선결제예요. 선결제하고 걸어 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소리도 없고. 그 집은 그렇다고 그 집이 뭐 특별한 맛인가? 특별한 맛도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맛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맛은 없어 솔직히. 프랜차이즈 맛이 뭐 어마어마한 맛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그냥 사장이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사장이 친절해서 잘 된 집이 있어요. 잘 된 집이 있습니다. 제가 뭐 상호명은 말씀 안 드리는데 둘 다 프랜차이즈 맥주집인데 이 동네 맥주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예요. 처음엔 그게 뭐 편하니까 많이 갔죠. 근데 거기 직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빙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뭐 직원 프랜차이즈 교육은 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집에 다니는데 거기는 부부가 일하시는 분들 있는데 부부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 부부가 나와서 일해서 주인이 얘기하니까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갖고 그분들을 만나면 반가워요.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이제 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들 보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갖고도 항상 불친절하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말 하나를 예쁘게 할 줄 몰라요. 비즈니스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는 언니랑 세 명이서 커피숍에 갔는데 낮에 커피숍이 텅텅 비었더래요. 그래서 널찍한 데 앉으려고 6명이 있는 자리가 있어갖고 거기를 앉았대요. 뭐 손님이 거의 없어갖고. 그랬더니 거기 사장이 한 얘기가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세 분이면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래요.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돼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재수없어서 그냥 나왔대요. 자, 그날 커피 못 판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커피숍은 영원히 안 갑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분이 저는 한국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얘기를 할게요. 한국은 사람이 많고 되게 바쁜데요. 지금은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6명 자리에 3명이 앉아있는데 6명이 왔는데 6명 자리가 없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명 자리에 3명이 앉는 게 비합리적이니까 3명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은 자리를 배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당 가면 제가 보편적으로 안녕하세요. 2명인데 어디 앉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 습관적으로.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편한 데 앉으세요. 편한 데 앉죠. 근데 저는 그걸 물어봐요. 제가 습관적으로. 왜 물어보냐?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저쪽도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안 받는 사장님들이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갔는데도 아무 대꾸도 없는 조용한 식당도 있어요. 그런 식당 많아 생각보다. 한국에 많아요 요즘에. 왜? 아까 말했듯이 비즈니스 안 할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회사 일하기 싫어갖고 비즈니스 차리고 아니면 회사에서 명퇴된 사람이 생전 비즈니스도 안 해본 사람이 비즈니스 차리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아까 그 사장님이 했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3명이 6명 자리에 왔잖아요.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일행분 더 오시나요? 아닌데요. 3분 오셨어요. 그러면요. 여기 자리가 6명 자리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쪽에 4명 앉는 자리가 있는데 저기 앉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따 혹시 6명이 오시면 이 자리를 갖다 비워드려야 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화 안 내요. 누가 거기서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3명.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할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얼마 보는 걸 모를까? 그 집은 남이 간다 해도 우린 말리겠죠. 근데 왜 그 집은 다시는 안 가겠죠? 그날 커피 한 잔 못 판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에 많았나? 똑같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왜 이게 눈에 보이냐?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즈니스를 안 할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성격 나쁘면 동네에서 장사를 못했어요. 동네에서 국수집 하는 사장님, 동네에서 수프하는 사장님, 동네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승질 나쁘고 그런 식으로 인사성도 없고 그러면 장사했겠어요? 망했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옛날에 쭉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쭉 장사적으로 체질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이쁜 소리를 못할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주인이 안 나오는 비즈니스들은 직원들이 친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처남 처제 뭐 했고 식당 갔는데 5명 자리 있나요? 그때 테이블 4개인데 옆에 테이블 붙이면 돼요.
여기는 5명짜리 없어요. 이런 여자가. 저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바깥에 발코니에 5명짜리인 줄 알았어요. 예, 발코니에 바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와서 바에 이렇게 나란히 앞에 보면서 앉을 일이 있나?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 뭐 집사람도 그렇고 뭐 처제도 그렇고 왜 저러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런 거죠. 일하는 애니까 손님 더 오면 귀찮으니까 미국처럼 팁 받는 것도 아닌데 손님 더 와봤자 자기 일만 많잖아. 그러니까 손님 안 오길 바라는 거지. 예, 주인 없어요. 직원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가서 어떻게 해야죠? 아, 한국 사람 차가워졌다. 자꾸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죠. 예, 이런 거 실망할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게 부딪힌 게 싫으니까 제가 스스로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게 많아요. 항상. 그래서 가면 언제든지 먼저 인사하고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일본 같은 데 가도 그래요. 일본 같은 데 식당 가도 스미마센 후타스 데스카라 다이조부 데스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다음에 가이코쿠진 다이조부 데스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왜냐하면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저 외국인인데 들어와도 괜찮아요? 2명인데 괜찮습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쥐들이 만약에 외국인 좀 한염이 있어갖고 한국인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 뭐 자리가 꽉 찼다든가 예약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럼 저는 상처를 안 받아. 미리 선수 치니까. 근데 나중에 뭐 틱틱대고 예, 뭐 한국인이라고 좀 한염이 있어갖고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여행 다 망치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선수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리 좀 선수 치는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도 비즈니스에 특화되지 않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비즈니스를 못해요. 너무 못하고 그냥 개나 소나 요리를 해요. 일본은 적어도 식당 문화는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게 요즘 뭐 안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제가 일본 친구들이니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뭐 너는 스시집 하나 차려. 너 뭐 무슨 규동집 하나 차려. 그러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항상 그 얘기야.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식당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이 식당 집안도 아니고 내가 식당을 하려면 남의 식당에서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지. 그래야지 그 식당의 사장님이 너는 식당을 해도 될 만하다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식당을 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내가 어떻게 식당 아무것도 모르는데 식당을 차리냐. 극단적으로 와서 일본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 내가 쥐뿌리 모르면서 식당 차리면 그건 민폐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 민폐에서 차리는 끼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뭐예요? 요리 하나도 못해. 근데 프랜차이즈 왕국이야 한국은. 나이 들어서 명퇴하고 와서 할 일이 없어. 부부간에 돈은 벌어야 돼. 근데 프랜차이즈 얼마 내면 한대. 요리하는 거 다 가르쳐주니까 재료 다 가져다 준대. 그러니까 쥐뿌리 모르는데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쥐뿌리 모르는데 하는 거 없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래서 일본 가면 저 웬만한 집 맛없다 이런 집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다는 집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유튜브 보면 혐한 한국인을 좀 싫어했고 틱틱댄다 이런 집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극소수겠지. 저는 일본 가서 그런 것도 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항상 먼저 웃고 들어가니까. 그냥 가이코쿠진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2명입니다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요. 자리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외국인지 알지. 뭐 일본인 발음 아니니까. 그래도 대접받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많은 서비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장 자격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식당 사장님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상처받을 일이 많고 요즘에 또 MZ 세대들이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안정리를 좋아해요. 평택을 좋아합니다. 평택 시내보다도 이 안정리를 더 좋아해요. 솔직히 조금 불편한 거 있죠. 평택 시내에 있으면 더 편한 게 있는데 안정리를 좋아합니다. 이 안정리를 좋아하는 게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면 상처받는다는데 안정리는 제가 산책을 다니잖아요. 예, 산책 다니면서 길에 보도블럭에서 사람 쓱 스쳐 지나간 사람이 저녁 때 1시간 산책해도 한 4-5명 안 돼요. 예, 동네가 조용해요. 사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식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봐서 상처 입을 식당은 안 가요. 한 번 갔는데 그냥 딱딱하다 싶으면 안 가요. 그냥 사람 좋은 데 있으면 계속 갑니다. 여러분 술 마시러 가잖아요. 어떤 집이 특별한 술 맛이 있나? 없잖아요. 술은 다 똑같은 술을 파는데.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생맥주집인데 생맥주를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따른 집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차이는 있겠지. 칵테일을 맛있게 한다 이런 차이 있겠지. 소주는 저 집 가면 더 맛있고 이 집 가면 더 안 맛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맥주는 저 집 가면 더 맛있고 이 집 가면 더 안 맛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아산 테크노밸리에
어느 맥주집을 갔는데 사장님이 사장님 부부가 너무 그냥 친화적이고 너무 좋아. 그래 갖고 저는 거기 이제 뭐 거의 매주 갈 것 같아요. 예. 가깝거든요. 차 타고 15 분이니까.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그 집이 뭐가 달라. 맥주 맛은 다 똑같은데. 다 공장에서 나온 맥주인데 그 집 가서 맥주 먹으면 더 다른가? 아니죠. 예. 그냥 사장님이 기분 좋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 만나면 한국의 기억이 좋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찾으면 기억이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으면서 사람 만나면서 상처받는다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이 상처 줄 사람을 피해가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주역에 적혀 있죠. 비인은 만나지 마라. 비인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아니면 만나지 마라. 인간이 아니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해. 예, 근데 인간답지 않은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인을 피하면 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방송이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되잖아. 뭐 오고질 거라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TV 방송이라서 틀어놓으면 그냥 보기 싫어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남의 유튜브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시면 돼. 악플 달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옆에 버튼이 있어요. 이 사람 영상은 더 이상 나한테 서제스트 하지 말라고 보여주지 말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옆에 점점점 버튼. 예, 그거 누르시면 이 사람 거 재수없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얼마 많은데 그냥 식당 사장님 서비스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지. 그리고 한 번 갔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뭐 음식값 얼마 한다고.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안 싸워요. 뭐 컴플레인도 안 해. 그냥 안 가면 돼요. 뭐 비싼데 좀 짜증나죠. 예, 먼저 번에 한국에 5성급 호텔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큼은 없나? 예. 더 싸게 더 맛있게 더 신나게 먹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더라고요. 예,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한 사람들 만나요.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즐기고 희망찬 얘기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왜? 자꾸 피곤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만나요. 바쁩니다. 예, 그리고 안 만나요. 저희 일 있어요. 그날 약속 있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안 만나요. 몇 번 안 만나다 보면 자기도 그냥 눈치 있으면 알아서 안 만나고 혹은 뭐 눈치가 없어도 까먹습니다. 자꾸 안 만나다 보면. 만나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살기 힘들고 어쩌고 안 만나요. 만나면 계속 누구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만나요. 예, 만나면 계속 무슨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만나요. 제가 부산에 의원 있죠. 예. 제가 한 6년 동안 그 친구가 무슨 당인지 모른다고 했죠. 예.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정치인 저 웬만하면 안 친해요. 전 정치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안 친한데 부산에 그 친구는 지금도 오고 연락하고 그러는 게 6년을 아는데도 자기가 무슨 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도 저한테 정치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사람만 만나세요. 자기 편한 사람 갖다가 피하지 않으면서 컴플레인 하는 거는 요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뭐 제 유튜브 보면서 이 사람 재수없어. 말투도 싫고. 예, 싫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거 목소리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저런 목소리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캠핑님 잘생겼어요라고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재수없어. 저 사람 생긴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 그걸 보면서 왜 스트레스 받고 악플 달아? 그런 다음에 왜 저한테 쫓겨나? 예,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한국 오면 사람들 차가워서 싫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뭐 제가 뭐 아틀란타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 있었고 아틀란타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 만나고 다니는 본인이 문제라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사기 근성이 없으면 사기꾼이 못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잘라버리면 돼요. 아틀란타 사기꾼 많아요. 뭐 LA 사기꾼 많아요. LA 가니까 사람들 차가워요. 다들 불평불만. 이건 다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처음에 당황한 적도 있어요. 왜 이렇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3년 오다 보니까 한국도 파악이 됐어. 저 사장님은 생전 비즈니스를 안 해봤던 사장님이 차렸구나. 느낌이 와요. 저 젊은 사장님은 그냥 남의 집 일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한테 부탁해갖고 카페 하나 차렸구나. 느낌이 와요. 저한테 한국의 카페는 그냥 시간대 오는 공간이지 커피가 엄청나게 맛있었고 그 커피가 그리워서 그 카페를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카페는 적어도 저는 없었어요.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예.
진짜 미쳐서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적어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카페, 아니 이 안정리 이 시골에도 이 카페가 이렇게 많아. 다방은 다 없어졌지만 카페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오시면요, 그냥 좋은 집은 계속 찾아가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그래도 반응 없다. 그러면 안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세 사람 안 돼요. 예, 그럼 그냥 나가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예, 저는 그것도 화 안 내요. 그런 일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예, 그리고 와요. 다음에 가긴 개뿌린 분 다음에 가. 예, 그냥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한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기꾼? 예, 제가 사기꾼 같은 인간들을 멀리 해요. 딱 잘라요. 제 주변에서 그래요. 말할 때 보면 되게 차갑게 얘기한대. 이거 투자 좀 하면. 투자할 돈 없어요. 돈 버는데. 그렇게 돈 벌면 직접 하세요. 은행에 융자가 안 나왔고, 내가 그래. 융자가 안 나면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준 사람이 제가 뭘 믿고 돈 빌려드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 없어요. 제가 말을 갖다가 딱딱 끊어서 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사기꾼이랑,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랑 나중에 민망하잖아. 예, 안 볼 거니까 민망하잖아요. 저는 대놓고 면박 줘요. 예, 대놓고 얼굴 붉어질 정도로 얘기합니다. 싸울 정도는 얘기하는데 계속 저한테 말 걸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게 얘기하죠. 저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도 계속 붙잡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대놓고 면박 줘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는 사람이면 제가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드려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굴에다 대놓고. 그러면 사람이 그걸 또 진짜 사기꾼 또 그걸 또 후안 묻히라고 하죠. 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길 바래요. 그래야지 저랑 더 이상 만나자는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전 사기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기꾼도 멀리하고 그다음에 좀 예의 없는 사람도 멀리하고 자꾸 멀리하면 됩니다. 멀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만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갖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한국 나와서 예전 어렸을 때 친구들도 어떻게 그 동네 사면 찾아볼 수 있는데 도로 만나갖고 얘기 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괜히 실망만 더 느껴요. 처음에는 한 번은 반갑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면 실망만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가족들, 우리 또 처가 식구들 있잖아요. 처형도 있고, 처남도 있고, 예, 많이 있어요. 조카들도 있고. 근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밥 사고, 또 고지에서 또 밥 사고, 예, 돌아오면서 밥 사고,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렇게 오는 거지. 계속 기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우선 여러분이 사람 없는 데 오시는 게 좋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지방 도시가 좋아요. 사람 많으면 기빨립니다. 보편적인 분들 그럴 거예요. 예, 기빨리는 거 좀 클 거고 사람 많으면 또 확률적으로도 재수없는 사람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재수없는 사람을 갖다가 걸으세요. 예, 미리미리 거르고 안 만나면 됩니다. 괜히 그거 만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캠피디 성격이 둥글둥글하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까칠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까칠하고 까타는 피는 성격이에요. 꼼꼼한 성격이고 되게 꼼꼼한 성격이고 되게 까칠하고 까타는 피는 성격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고 불합리한 거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제가 트럼프 까는 거 보세요. 예, 전 불합리한 거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까칠한 거 못 참는 성격인데 여러분이 둥글둥글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둥글둥글해서가 아니라 그 까칠한 성격을 제가 다 가시를 내뿜고 다니면 사람들이랑 못 만나요. 제가 괴로워요. 제가 괴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이랑 쓱쓱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젊었을 때 그랬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이제 좀 요령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뭐 우리 우행 식구 중에서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 나도 켄 PD 형처럼 좀 까칠한데 켄 PD 오빠처럼 좀 까칠한데 나이 들면 조금 이제 이렇게 피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안 부딪히고 피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 이런 사람들한테는 까칠한 성격이 한몫해요.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계속 불러.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좀 성격이 두리뭉실하니까 누가 자꾸 와이프한테 계속 꼬셔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도 뭐 하자고.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안 한다고 얘기해. 하자고 자꾸 얘기하면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해. 계속 귀찮게 굴어. 근데 와이프한테 하지 마. 계속 얘기해요. 그럼 와이프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근데 그걸 노란 소리를 못 해요. 계속 불려다녀.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딱 끊어버려요. 오히려 그런 좀 인생이 불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까칠한 성격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때 있어요. 되게 까칠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 그냥 제가 가게를 간다든가 이런 거는 한 번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돼. 그냥 자기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결국은 안정리 지금 3년 동안 오가면서 망했던 식당 다 따져보면 한 30-40개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이름을 대라고 해도 지금 한 10대 개 이상은 바로 기억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그 식당들이 결국은 딱 문 닫은 거 보잖아요. 1년 있다 보면 문 닫은 거 보니 아이고 사장님 저러더니 결국 문 닫았구나. 다 그래요. 거의 90%는 사장님 저러더니 문 닫았구나. 그게 제 얘기고 한 10%는 맛 그렇게 없더니 문 닫았구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피해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분들은 피해 가시기 바라고요. 예. 마음에 드신 분들은 또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표현을 많이 해줘야지 또 정이 많이 쌓여요. 그게 또 정이에요. 예. 온라인이지만 또 그게 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그게 또 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저도 또 기뻐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많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 이유가 사람을 많이 덜 부딪히니까 좋고요. 또 미국에도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동안 또 그들을 안 보는 것도 저한테 좋은 시간이에요. 왜 좋은 시간이냐면 각자 다 그립죠. 예, 그런 분들 만나갖고 미국에 또 친한 사람들 만나갖고 술 한잔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그리움이 있으니까 제가 또 미국 가면 또 그 사람 만나서 반갑게 또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한국은 인구가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 서울에 있으면 그냥 기빨려. 버스 타도 기빨리고 지하철 타도 기빨리고 백화점 가도 기빨려요. 어쨌든 간에 기빨리니까 기빨리시는 한 분은 예. 안정리 아니어도 그냥 상관없어요. 예. 시골로 오세요. 예. 시골로 오시고 남한테 별로 기대 안 하시고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큰 기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착한 사람 아니고요. 예. 절 안에 다니신 분이라고 다 착한 사람 아닙니다. 예. 항상 그런 선입관을 먼저 갖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사기를 어떻게 절에서 만난 사람인데 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예, 더 실망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주시면 언젠가 캠피디한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피디가 맨날 보내는 영상도 어떤 날은 재밌고 뭐 어떤 날은 재미도 없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재미없으면 없나 보다. 예, 있으면 있나 보다. 재미없으면 일찍 확 꺼버리시고 어떤 날 틀었는데 재밌다 싶으면 하루 종일 들어주시고 예, 그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또 일요일 또 재밌게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